결국 국세청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자녀가 갚을 의지가 있는지 여부인데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거래 내역이 매달 있다. 그러면 이 돈을 증여로 보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14년차 세금 전문 김연애 기사입니다. 요즘에 신혼부부나 또 청년분들께서 드디어 첫 내 집 마련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막상 은행 대출 창구에 가보시면 이제 대출이 막혀서 집을 살 수가 없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부의 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는 주담대 한도도 줄어들고 조건도 더 까다로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또 부모님밖에 없겠죠. 하지만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아무렇게나 주고받았다가는 증여세 폭탄, 상속세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절세와 자금 조달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가족 간의 계좌 이체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언제 문제가 되느냐? 바로 첫 번째는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개시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경우 외에는 가족 간의 금전거래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아프신 경우라면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소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런 대비 없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증여세와 상속세뿐만 아니라 가산세 폭탄이 이어지겠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한 2억 정도는 무이자로 빌려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론적으로 2억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되죠. 근데 세무서 입장에서는 사실상 2억 원의 송금 내역만 띡 있어요. 그러면 증여로 의심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증여냐 아니냐 이걸 입증해야 되는데 증여가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을 어떻게 입증을 하실 수가 있나요? 증여가 아니란 걸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겠죠? 그래서 이자든 원금 상환이든 내역을 남겨놓고 또 차용증을 작성해두고 이런 것들은 필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모님한테 돈 빌릴 때 이거는 꼭 지키세요 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네, 첫 번째입니다. 우선 약 2.1억까지는 무이자로 하더라도 무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안 나와요. 그래서 2억 원 이하로 만약에 자금을 빌린다 그러면 매달 자동 이체로 일정한 금액을 부모님한테 이체를 하되 이거는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억 원 이하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증여세가 안 나오는 데다가 만약에 매달 자녀가 부모님한테 자동 이체하는 내역을 원금 상환이 아니라 이자 상환으로 하게 되면 부모님은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이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 상환으로 해두셔서 추후에 발각이 되었을 때 부모님한테 소득세가 소급해서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차용 금액이 2억이 넘어간다. 그때부터는 부모님하고 이자를 주고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상 이자율이 4.6%로 정해져 있는데요. 하지만 꼭 이 이자율대로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차용금에 따라서 이자율을 좀 다르게 산정을 하는데요. 저리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서 받는 그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이자율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의 차용금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 4.6% 기준으로 2,300만 원이 세법상 적정이자거든요. 근데 만약에 1,400만 원 이자를 주고받았다면 세법상 시가 이자율하고 900만 원이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부모님의 소득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것으로 기재를 해서 원금을 되도록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계약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상환 기한이나 방식이나 그다음 금액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되고요. 제3자와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제대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터무니없이 대여 기간을 길게 10년으로 설정을 하거나 이자가 낮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3자 간의 거래처럼 작성을 하시고 대여기간은 2년 이내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2년 했다가 2년 내로 못 갚으면 어떡하죠? 다시 연장하시면 되죠. 그래서 연장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자와 원금 상환 내역은 반드시 증빙이 필수예요. 그래서 간혹 현금으로 드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계좌이체 내역을 꼭 남겨두셔야 되죠.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서 금융자료를 반드시 남겨두셔야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한 건 인정을 못 받아요.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금액을 자녀에게 빌려줄 때는 나눠서 주지 말고 그냥 한 큐에 뭉탱이로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원칙적으로 자녀한테 돈을 나눠서 주면 건별로 차용증 작성해야 되거든요. 입금 시점마다 차용증 나눠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그냥 이미 해버리셨으면 제가 모아서 가장 마지막 돈을 빌려준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해 드리는데 그냥 한꺼번에 같은 날짜에 빌려주시는 게 좋아요. 결국 국세청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자녀가 갚을 의지가 있는지 여부인데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거래 내역이 매달 있다. 그러면 이 돈을 증여로 보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때 부모님이 받는 이자 금액은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죠. 그래서 추후에 문제가 되면 부모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가산세까지 함께 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로부터 지급받은 이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해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는 다음해 5월 달에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자녀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인지 여부와 상관없어요. 다음해 5월 달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대로 부모님한테 이자소득을 신고하고 싶다 그러면 매달 이자 지급하실 때 27.5%를 원천징수를 매달 하시고 원처세 신고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차용거래든 증여거래든 10년 내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어차피 합산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용증 작성해 두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만약에 부모 자식 간에 차용금이 있고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받을 채권이라고 한다면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서 상속세가 과세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차용증이 없어. 그러면 그냥 사전증여로 보겠죠? 그 사전증여를 한 시점부터 과거에 미납한 증여세, 이게 이제 상속세에서 정산이 돼서 채권이든 증여든 어쨌든 상속재산에 포함되니까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가산세가 차이가 있어요. 모두 다 이게 가산세 싸움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사전증여에 해당이 되면 사전증여 시점부터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미납한 증여세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무신고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우리가 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년에 10%씩 부과되니까 꽤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2억을 미리 받았고 상속재산이 10억 이하였다 이렇게 되면 채권일 경우에는 상속세는 아예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차용증이 없어서 사전증여 재산을 보게 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사전증여면 2억에서 5천만 원만 공제하고 증여세 본세 계산하면 2천만 원이죠. 그리고 가산세 별도고요. 하지만 이게 10년 이내 재산이니까 상속재산에 포함되죠. 하지만 상속세 신고를 할 때는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미리 납부했던 증여세는 공제를 해주지만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없으면 환급은 안 해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증여세 본세 2천만 원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거겠죠. 따라서 지금처럼 이제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이제 막막하니까 부모님한테 자금을 지원받는 거는 어쩌면 뭐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는데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주고 받으면 증여세에다가 상속세, 소득세, 가산세까지 줄줄이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이런 것들에 대한 증빙만 제대로 해도 문제없이 자금 조달과 절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단순히 부모님한테 직접 빌리는 방식 말고도 또 이제 뭐 가족법인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금 지원 전략도 세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가족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가족법인 설립이나 장기적인 어떤 절세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연락을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실질적인 절세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